초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요즘 같은 시대의 우직한 소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를 닮아 급할 것 없고 성실한 황룡 우시장 사람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황룡강 물줄기 따라 수많은 장이 섰던 장성. 그중에서도 황룡장은 호남에서 제일 큰 장이자 우시장으로 이름났던 곳입니다. 옛날부터 역사로 보자면 옛날에 호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육질이 잘 나와.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예, 매주 목요일 날 열리는데 거의 안 빠지고 자주 옵니다. 여기가 장성 소들이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 소들 대체적으로 좋은 소들이 많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루 300여 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황룡 우시장.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경매장이 채워질 때마다 긴장감도 차오르죠. 저 소가 오늘 우시장에서 최고 상급입니다. A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육질도 제일 상으로 나올 것 같고 해서 선택을 저 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우 암소 사러 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상당히 마리수는 많이 나왔고 좋은 소 경매를 통해서 많이 사봐야죠. 황룡 우시장은 황룡 장날에 맞춰 열리다가 작년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경매 날짜와 시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응찰기를 통한 전자경매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기계식으로 바뀌면서 저는 저 같은 젊은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창업한 사람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응찰기 하나만 있으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응찰기 도입하면서 저는 더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비유구 경매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유구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는 응찰기를 통해서 등록하시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경매, 비유구 경매가 시작되려나 본데요.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어떠세요? 늘 아침에 상쾌하고 기분 좋게 저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은 항상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지난주에 사지 못했어도 이번 주에는 사고, 이번 주에 사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사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은 사람들. 우시장 사람들은 일찍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 샀어요, 하나. 한 마리요? 네. 원래 몇 마리 사시려고 하셨는데요? 한두 마리 달라 했는데, 이제. 뜻대로 안 돼갖고. 요건 이제 경매 낙찰이라 알아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죠. 그 사이 날이 밝아오고 두 번째 경매, 임신우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비유구와 달리 임신우와 송아지는 마리당 가격으로 경매가 이뤄집니다. 보통 임신우는 마리당 600만 원 이상, 송아지는 300만 원 이상에 거래되죠. 임신우와 송아지는 식구가 될 녀석들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응찰합니다. 한 호씩 했는데 단가를 많이 안 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6두 샀구나. 6두 샀는데 좋은 소는 못 사고 싼 것만 됐어요. 싼 것만. 네. 이번에는 황룡 우시장의 최고 인기쟁이 송아지 경매 시간인데요.
송아지는 둘째, 넷째 주에만 경매를 치를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특히 장성에서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송아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뼈대 있는 아이들인 거죠. 송아지 오늘 산 거 잘 키워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하나둘 경매장을 떠나는 소와 사람들. 그러나 몇몇은 바로 떠나지 않고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황룡 우시장 사람들의 사랑방, 국밥집입니다. 우시장 오시면 무조건 들리세요? 아면 무조건 여기 가서 국밥 한 걸 먹고 와요. 맛이 옛날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서 먹는 그 맛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이제 한 번씩 오고. 모여서 한 15년 된다. 여기 오면 깔끔하고 순수하니 좀 국밥, 옛날 국밥 맛이 나서 새벽바람 맞고 먹는 국밥의 맛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추억까지 고아져 더욱 진한 맛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소가 아닌 돼지국밥 같은데요? 여기가 우시장이잖아요. 근데 왜 돼지국밥을 먹어요? 소가 저렇게 울고 있잖아 지금. 엄마 하고 너무 불쌍해 소가. 그래갖고 나는 보도 소 저렇게 울고 있는 거 마음이 아파가. 그래갖고 그냥 돼지국밥을 하자 해갖고 이제 식구들 그래갖고 돼지국밥을 했어. 새벽부터 주인장이 직접 국물을 우려내는 돼지국밥은 이제 우시장보다 더 유명해졌는데요. 경매날에는 우시장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평소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타지 손님들도 꽤 된답니다. 우리 엄마랑 하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아들을 준 게 아들이 이제 지기 손주 자식까지 이제 3대 4대까지 4대째 그 자리에서 그 맛을 지켜가고 있는 돼지국밥. 우시장이 서는 한 그 맛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경매장을 떠날 시간. 왔던 때와는 다른 트럭을 타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부신을 샀으니까 가서 부자 되겠습니다. 송아지 사서 기분 좋네요. 여기다가 숨 쉬고 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소 키우는데 기분이 좋죠. 다 돈 벌어줄 손데. 소가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자식들 공부도 시킬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여전히 황룡 우시장 사람들에게 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축년이 더욱 기다려질지도요. 새소망 가족끼리 모든 사람들도 건강하면 제일 좋겠고. 서로 간에 다 모든 게 다 생각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속값이 좀만 안 떨어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신축년 새해 소망 모두 이루어지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구에 열대과일 바나나가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소문이 사실인지 루머인지 오늘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과일 대표 주자인 바나나. 아니 뭐네 너가 우리 지역 대구에서도 잘하고 있다. 우와! 너무 거 아니에요, 대표님? 꿀맛 중 꿀맛 자랑하는 토종 바나나의 매력에 다
다 함께 바나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알록달록 두 눈을 사로잡는 이색 과일들이 가득. 그나저나 우리 바나나 군단 어디 있는 거냐 오바? 응? 아니 우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초록초록한 나뭇잎밖에 없구만. 바나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저건가? 저건 파파야잖아. 저 잘 찾아온 거 맞겠죠? 저기 누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레몬 수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레몬이에요? 네, 레몬이에요. 노가처럼 진짜 크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바나나를 사러 왔거든요. 네. 혹시 제가 레몬 농장에 온 건가요? 아니요, 잘 왔습니다. 바나나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바나나가 있어요? 네. 어디요? 여기 바나나무 여기 있습니다. 우와, 대구에 바나나가 열렸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계에 불고 있는 아열대 작물 열풍.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바나나 역시 활발히 시험 재배 중이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구에도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나나가 언젠간 자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자랐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키워보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랄까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자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 키우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농가도 많이 가보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보고 많이 그랬죠. 지금 특히 바나나는 온도하고 습도를 잘 갖춰주고 특히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높이가 많이 높아야 돼요. 그게 제일 바나나 키우는데 관점이죠.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열매는 14송이 정도. 푸릇푸릇한 바나나의 탐스러운 자태. 오, 실한데? 대표님, 저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톱질하고 선아씨는 받쳐주세요.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20kg 넘게 나갈 것 같은데요? 20킬로요? 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무거워. 우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대표님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죠? 우와. 아니 마트에서 한 손 한 손으로 사봤지 이렇게 통째로 바나나 나무로 드는 건 처음이에요. 대구에서 이걸 하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와, 바나나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맞아요. 향이 좋죠? 네, 대표님 너무 무거워요. 죄송해요. 무거워. 이렇게 초록색 바나나에서 노란색 바나나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수확하고 나서 한 실온에서 한 20도 되는 실온에서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요거는 한 2주 정도 되면 이렇게 바나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익은 이 바나나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먹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퀴즈를 3문제 내서 1문제 정도 맞추면 맛있게 드릴게요. 정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또 원숭이 때 아닙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3문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주시죠.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다, 낮다. 너무 쉬운데요? 정답! 오! 땡! 바나나는 포만감에 비해서 칼로리가 매우 낮은 과일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바나나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통 여자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많이 드세요. 그렇구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좀 아래성한데 정답 X? 땡! 오입니다, 오. 좀 잘 맞춰보세요. 보통 푸른 바나나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1주나 2주 정도 된 바나나를 드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잘 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변비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3문제를 맞춰야지 제가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3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 익은 바나나는 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 같은 것들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너무 쉽죠. 당연히 오죠. 맞습니다. 정답! 섬유질 성분이 많아서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와, 한번 맛보세요. 드디어 바나나를 맛을 보네요.
향기가 굉장히 향긋하네요. 그렇죠. 향기 되게 향긋하죠. 먹어볼게요. 짜라짜란 짠. 짜라짜란. 바나나 스멜. 달달한 게 입안에 싹 감기면서 뭔가 아카시아 향도 살짝 났다가 꿀 넣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꿀 넣은 건 아니고 꿀 넣은 것처럼 맛있죠. 와, 진짜 꿀을 넣은 것처럼 꿀 바나나인데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바나나도 국산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나에 붉은깨가 있더라고요. 네네. 붉은깨가 왜 있는 거예요? 보통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슈가 스팟이라고 점점 검게 변하는데 이렇게 검게 변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에 빠질 수 없는 찰떡 궁합 세트. 우유와 꿀까지 듬뿍 넣어주면 부드러운 식감에 달콤함은 2배. 바나나 쉐이크 완성! 와,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이렇게 갈아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더 달달해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 대용으로도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바나나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바나나는 살짝 랩에 얼려서 살짝 얼려서 먹기도 하고 와플이나 그런 데 얼려서 이제 요거트처럼 해서 먹는 게 되게 많죠. 와플 위에 바나나 얹고 그 위에 시럽까지 얹어 먹으면 최고죠. 최고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나나를 한 400그루 정도 키우고 있는데 조금 더 바나나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더 확대시키고 귤이나 레몬이나 여러 열대 작물들을 해서 대구 시민 모두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산 바나나가 좀 더 사랑받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국산 바나나의 이유 있는 반란. 앞으로 열대 과일 재배 기술이 더욱 발전해 우리 식탁 위 토종 바나나가 더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여기는 다 신선한 재료 손질을 해서 거의 매일 방문을 해서 먹고 있어요. 아침 겸 점심은 커피와 브런치. 통영을 먹는 건 맞습니다. 통영 장어 아닙니까? 저녁은 화려하게 조개 굽고 장어 굽고 마무리로 해물라면까지. 장담컨대 자다가도 생각날 그만 통영 먹지도 완성하러 갑니다. 예부터 맛으로 손에 꼽는 통영은 언제나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맛집은 통영을 더 은은하고 향기롭게 합니다. 베이컨 토스트와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흔히 나는 커피 머신 소리도 없이 아메리카노? 일반 커피와 다르게 여기는 얼음컵에 내가 원하는 만큼 용량을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커피만 고르면 취향껏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더치커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브런치나 구운 과자, 케이크 종류를 같이 내어드리고 있는 카페 형태의 쇼룸입니다. 한 방울씩 오랜 기다림으로 풍미를 더하는 콜드브루. 통영 최초로 콜드브루를 제조한 곳인데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등 맛볼 수 있는 종류만 무려 10가지입니다. 일반 커피는 맛이 후에 텁텁함이 남아있지만 더치커피는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잔존하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물, 따뜻한 물, 어디서든 원두의 개성이 가득 우러날 수 있도록 연구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인데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고소한 느낌이 주된 커피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겨하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카페인도 사랑받습니다. 커피만 즐겨도 좋지만 좀 더 풍성하게 즐기는 브런치. 파니니는 양파랑 느타리 버섯이랑 고기, 저희만의 불고기 양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볶은 다음에 치즈 곁들여서 그릴에 구워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간이 너무 배지 않도록 불고기는 주문 즉시 양념하는 파니니. 커피와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 모양도 훌륭한 브런치 메뉴 또 있습니다. 네, 베이컨 토스트는 호박, 새송이버섯, 베이컨을 따로 구워주시고요. 빵 위에 양파랑 피망, 파프리카, 치즈 요거 올려가지고 걔를 토스트에 치즈를 녹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올려주시면 완성. 베이컨 토스트랑은 아메리카노가 제일 무난하게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파니니 같은 경우에는 레몬청이랑 같이 믹스된 마자그란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탄산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만든 커피. 마자그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청 위에 물과 희석한 후에 그 위에 커피가 올라가는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홍차 느낌이 나는 마자그란. 색다르게 친근하게 콜드브루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365일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신선한 재료 손질을 해서 거의 매일 방문을 해서 먹고 있어요. 더치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소하시더라도 부담 없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으세요. 통영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파도해가 한눈에 가득. 통영 밤바다를 보며 먹기 딱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와, 그 크기 봐라. 친구야, 맛이 있나? 짜먹고 머리가 다 빠졌다. 바로 조촐한 어항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 요리인데요. 싱싱한 통영 조개구이 맛보고 가십시오. 내 사랑. 바다의 보석으로 만든 한상. 계절의 맛을 가득 먹으면 조개를 먼저 먹고 통통하게 살오른 장어구이까지 코스로 즐깁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조개 모듬구이, 조개구이랑 장어구이랑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스페셜 모듬구이고요. 해물찜은 양념된 찜이 아니고요. 그다음 통으로 짜가지고 그냥 통찜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잘 나가는 해물라면. 해물라면은 제가 직접 다대기로 만들어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키조개, 가리비, 전복, 굴, 백합까지 구워 먹기 딱 좋은 조개들만 뽑았는데요. 조개구이를 더 맛있게 만드는 비법도 있겠죠? 저희 집은 최대한 싱싱한 조개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조개 같은 경우에는 심지를 빼서 드리고요. 그다음 내장 제거해서 나가고 전복은 입 떼고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한번 파서 나가거든요. 숟가락으로 파서 나갈 경우에는 손님들이 구워 드시기에 제일 편합니다. 금방 바다에서 캐온 듯 신선한 재료를 쓰니까 크게 손질이 필요 없습니다. 꼼꼼히 세척한 조개들을 보기 좋게 접시에 그득그득 담아주고 가리비, 키조개, 치즈만 솔솔 뿌려주면 굽기 준비 완료. 작은 조개는 안쪽, 큰 조개는 불판 바깥에서 구워주면 흐름 끊기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의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살짝만 익혀주세요. 저희 집 조개구이는 아주 싱싱해서 어떻게 드시든 그냥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조개구이 이 빨간 양념이 있습니다. 빨간 양념 안에 조개 육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빨간 육수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퐁디처럼 녹인 치즈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막 통영을 진짜 못 넘어가십니다. 통영에서는 또 장어 아닙니까? 또 남자는 또 장어를 먹어야 또 그 남자 아닙니까? 통영을 대표하는 해산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어. 조개구이는 장어구이를 먹기 위한 입가심. 우와, 박수 치고. 징이네. 겨울에 통영하면 굴. 행복을 맛본다면 아마 이런 맛? 진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거 안 먹고 가면 이불킥. 해물라면에는 홍합, 가리비, 꽃게, 그다음에 굴 이렇게 해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다대기가 또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개구이도 다른 집보다 양도 많고 싱싱하고 오늘 진짜 잘 먹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싱싱한 조개, 질 좋은 장어,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동네 사랑. 통영은 언제나 감미롭다. 공을 들인 커피와 브런치로 한 번. 철 따라 바뀔 조개와 장어구이로 두 번. 잊을만 하면 생각날 통영의 맛. 잘 먹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 낯선 곳에서의 설렘,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특별한 시간. 여행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추억 속 사진들만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지금. 여러분은 여행의 갈증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가서 많이 아쉬우시죠? 제가 그 기분 달래드릴게요. 코로나19로 발이 꽁꽁 묶인 요즘 음식으로나마 해외여행 기분을 내보면 어떨까요?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여행지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현지 스타일을 최대한 살린 이국적인 요리들을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 휴양의 중심지 태국입니다. 눈부신 바다와 보석 같은 섬, 싱그러운 열대우림, 태국하면 연상되는 풍경인데요. 이곳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태국 현지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은 태국 음식 전문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여행을 떠나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서 오세요. 딱 들어올 때부터 인테리어도 정말 태국에 온 것 같고 좀 기대해봐도 돼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셰프들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태국 현지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두바이 4성급 호텔 출신의 셰프 2명이 직접 요리를 하는데요. 갖가지 향신료와 신선한 해산물, 육즙 가득한 고기 등 현지의 맛 그대로 미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 맛에 반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네. 방콕이에요. 네. 이게 다 음식 때문이죠. 네, 그 길거리에서 먹었던 음식 생각 많이 나요. 여행 갔었을 때 먹었었던 음식 맛이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국의 맛에 흠뻑 빠져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 태국 음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향이며 비주얼이 정말 태국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과 똑같아서 제 지금 오감을 자극합니다. 태국의 맛이 좀 이렇게 손님들께서도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맛볼 음식은 뿌빠퐁 커리입니다. 태국에서는 커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새우와 게튀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 이 게인 거죠? 네네. 먼저 껍데기가 부드러운 소포트쉘 크랩에 튀김옷을 입힌 후 통째로 바삭 튀겨줍니다.
여기에 태국 양념 소스와 커리 파우더, 코코넛 밀크, 달걀을 넣고 잘 저어준 다음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다가 달걀물을 붓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튀겨낸 게 위에 부어주면 풋밥은 커리 완성! 신선한 게의 향긋한 커리, 부드러운 코코넛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별미입니다. 입안을 꽉 채우는 게튀김,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제가 너무 먹고만 있나요? 게를 딱 물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씹히면서 게살과 이 카레 향기와 이 단짠단짠의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앞으로 새로운 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풋밥은 커리를 비벼 먹으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아, 이거죠. 살짝 매콤해서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죠. 그 안에 소스가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단맛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어서 태국식 볶음면 팟타이꿍을 소개합니다. 볶다는 뜻의 팟, 타이는 태국, 꿍은 새우를 의미하는데요. 아삭한 속주와 부추 등을 넣어 풍성한 식감을 살리고 달걀 지단을 만들어 덮어주면 팟타이꿍 완성! 태국 여행 갔을 때 팟타이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접시를 먹거든요. 팟타이꿍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일단 달걀을 걷어내고 레몬을 꼭 짜 뿌려줍니다. 그리고 갖가지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준 다음 시식에 들어가 봅니다. 저의 최애 음식 팟타이꿍을 입에 한 입 넣는 순간 여행의 추억들이 입속에서 방울방울 춤을 추는데요. 그 향신료 있잖아요. 네네. 그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타마린 소스가 이 냄새 좀 나요. 맞아요. 태국의 향이 팟타이는 또 먹을 때 너무 좋은 게 이 숙주가 있어가지고 이 숙주와 이 국수의 식감이 번갈아 가면서 먹을 때 너무 좋거든요. 아삭 부들, 아삭 부들.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 요리 이름은 까툭 무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돼지 등갈비 튀김인데요. 등갈비를 염지하고 숙성해서 튀긴 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하네요.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겠죠. 이 마늘의 이 풍미랑 잘 어우러지면서 간이 정말 심장 끝까지 배어있는 다 그런 느낌.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 돼지고기의 그 풍미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젓갈 소스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아까 드셨던 태국 이제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매콤하시면서 그런 냄새가 좀 나실 거예요. 단짠 매콤한 맛에 중독성 강한 태국 음식들. 대체 불가의 매력을 선물해줍니다. 태국 여행 못 가서 아쉬운 분들 이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여행지는 자동차와 맥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 독일입니다. 대전역 근처 핫플레이스인 소재동의 독일 가정식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유럽 소도시의 작은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슈니첼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얼굴에 한 1.5배? 2배 정도 보이시나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슈니첼. 얇은 고기를 튀겨낸 일종의 커틀릿인데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두드려줍니다. 그런데 고기 표면에 뭔가를 발라주죠. 비법 소스고요.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에 마늘이랑 생강을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종이처럼 얇은 고기를 밀가루에 한번 묻혀주고 계란물도 적셔준 다음 빵가루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기름에 풍덩 떨어뜨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카놀라유랑 식용유랑 2가지 종류의 기름을 찌고 40초에서 50초 사이만 찌겨주고 있어요. 2가지 기름으로 더욱 바삭함을 살린 슈니첼과 함께 감자튀김을 플레이팅하면 독일 가정식 슈니첼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부터 이 소스까지 너무 완벽해서 저 너무 기대돼요. 자를 때도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슈니첼은 딸기잼 민트 소스와 곁들여 먹습니다. 진짜 딸기잼의 재발견이고 슈니첼은 딱 씹는 순간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서 식감도 너무 좋고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들기셨는지 알 것 같은데 이번엔 샤워 갈릭 소스에 슈니츠를 찍어서 먹어봅니다. 브라보. 약간 새콤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럽게 싹 이렇게 감싸주는 게 마치 이곳이 바로 독일, Germany 맞나요? 젊은이의 느끼함 제대로 느끼시라고 특별한 버전의 슈니첼도 소개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토치로 녹인 모짜렐라 슈니첼.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퓨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진 치즈는 또 제가 처음이에요. 치즈도 이렇게 토톰해서 와, 그 고소함과 그 풍미와 불향이 싹 나면서 와, 내가 바로 치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슈니첼인데 독일 분들이 와서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소함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자와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낸 스튜의 일종인데요. 파프리카, 고추로 진하게 양념해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빵을 굴라시에 찍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겠죠? 와, 토마토 향기와 이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매콤함도 있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유럽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의 음식을 먹고 있자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네. 좁은 공간에서 같이 먹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요. 신혼여행 때 가서 먹었던 슈니첼을 여기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먹고 싶어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대신 달래주는 해외 각국의 요리들. 여행의 감성도 충족시켜주면서 나라별,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어 대리만족을 제대로 시켜주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코로나19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 일상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턴트 음식 섭취, 편리해진 생활 방식에 따른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 그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증가로 건강한 밥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 중에서도 특별히 약이 되는 메디푸드가 있었는데요. 질병 또는 건강 문제로 특별한 식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식품, 메디푸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벌써 힘들어.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꼽으셨을 텐데요.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어서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있습니다. 바로 약이 되는 메디푸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운동 안 하고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먹기만 해도 약이 된다고요? 궁금해지는데요. 메디푸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충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요? 네네네. 아니, 제가 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네네. 요구르트에 좀 좋은 성분이라도 있는 건가요? 최적화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밸런스를 맞춰서 비율 있게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용기에 담아서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거죠. 진짜 복잡한데요. 아니, 도대체 오메가3 밸런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오메가3랑 오메가6를 못 들어본 분이 없으실 텐데요. 둘 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데 오메가3가 충분히 있어야지 항염증 작용과 면역에 도움이 되고 각종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우리 세포막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에 바로 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함 때문일까요? 지금 막 생산한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와. 오! 다르죠? 맛이 깔끔하면서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정말 좋은 요즘 대세인 메디푸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맛본 게 바로 메디푸드라고요? 메디푸드는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는 대신에 음식 같은 어느 정도의 약효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들로 음식을 치료하는 그런 음식물들을 메디푸드라고 합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치료한다?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충북대에서는 메디푸드와 관련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실험일까요?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오메가 밸런스 메디푸드를 이용해서 노인이나 중년층에서 대사가 대사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근감소증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메디푸드 임상 실험을 위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을 이룬 도시락을 임상 실험 참가자들에게 4주에서 6주간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몸의 변화들이 저희들이 대사지표들로 우리들이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지표 중에 일부 중성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지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메디푸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진짜 이 구수한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시키는데요. 네네네. 아니 보면은 방앗간 같기도 하고 정미소 같기도 한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충청 지역에서 나오는 주로 농산물, 쌀겨, 수수겨, 보리겨, 녹두겨, 메밀겨, 율무겨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오메가3 사료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에요. 신승호 대표는 오랜 시간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사료 연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쌀겨와 보리겨 등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특별한 사료를 만들어 중국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데요. 일정 기간 이 사료를 먹이면 오메가3를 포함해 불포화 지방산이 65% 이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메디푸드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축산물과 가공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네요. 아니 이 갑자기 뭔가 회식 분위기인데요. 고기도 있고 한데 네. 이게 지금 다 어떤 음식인 거예요? 자, 이 음식에는 눈으로 보시기엔 똑같잖아요. 근데 저 안에 우리의 건강이 들어있다. 그 오메가3 많이 사 먹잖아요, 약국에서요. 그 오메가3 고기에 담았다. 예,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사료를 먹여 오메가3 성분을 높인 삼겹살과 목살, 그리고 치즈 역시 오메가3 성분을 한껏 높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오, 맛이 어때요? 돼지 막 기름 냄새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는 기름 그렇게 쫙 그리고 누린내라고 해야 되나? 네, 누린내. 진짜 안 나면서 깔끔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맛도 좋은데다 몸에도 좋다고 하니 마음껏 양껏 고기를 먹습니다. 구운 치즈에 얹어서 먹는 고기 맛은 판타스틱! 맛있게 먹으니 더욱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사실은 많은 의학계에서 고기 먹으면 뭐 심혈관절의 질환에 영향을 주니 몸에 좋으니 나쁘니 암에 걸리니 이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야, 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 인간의 질병에 좋다. 예방에 좋다. 또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좋다. 이런 고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식습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식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하시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다면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 말고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같이 이게 도시락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메디푸드나 아니면은 질환을 예방하는 뭐 다이어트 푸드 이런 것들의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이후 크게 변하게 될 식품 산업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식품산업 활력 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디푸드를 식품산업 5대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지킵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눈이 즐거운 음식, 그리고 약이 되는 음식도 있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